안녕하세요. 뉴스동네시 유다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얗게 변했던 마이클 잭슨의 피부색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피부색이 하얗게 변해가는 백반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강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백반증이 생기거나 또는 악화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님과 함께 백반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색이 하얗게 변해간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백반증이란 게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적인 탈색소성 질환을 말합니다. 피부의 다양한 크기의 원형 내지는 불규칙한 모양의 백색 반점이나 탈색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려움 등의 증상은 대개 없고 단지 미용상의 결함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증상은 피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의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와 눈 주위, 입 주위 등에 잘 생기는 편입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인구의 0.5 내지 2%에서 나타나는데요. 발생 연령은 다양하지만 20세 전에 발병하는 예가 백반증 환자의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백반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반증 결과를 보면 2008년 진료를 받은 인원은 44,900여 명인데 비해서 2013년에는 52,800여 명으로 연평균 3.3%씩 백반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백반증이 여름철에 유독 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름에 늘어나는 구체적인 원인은 또 따로 있을까요? 백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반증 환자의 약 30%에서 가족력이 발견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외상, 일광 화상 등이 백반증 발생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는 자기 자신의 면역 기능이 자신의 색소세포를 이물질로 잘못 인식하고 파괴시킨다는 자가 면역설,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신경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의 색소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신경체액설, 멜라닌 세포가 스스로 파괴돼서 백반증이 생긴다고 하는 멜라닌 세포 자가 파괴설 등이 유력합니다. 최근에는 이 세 학설이 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학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은 주변 피부색이 짙어져서 백반증 부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되기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여름의 경우 옷이 얇아지고 신체 부위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반증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네. 그럼 이 백반증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백반증으로 오인할 만한 유사 질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백반증의 모양이나 또 색깔 같은 특징은 또 어떤지, 단지 몸에 하얀 반점이 생기면 백반증을 의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백반증처럼 생기는 피부 질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의심할 수 있겠는데요. 탈색모반, 어루러기, 백색 비간진이 있습니다. 먼저 탈색모반은 어릴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하얀색이 많이 뚜렷하지는 않으며 한쪽에만 톱니형의 경계를 가지는 저색소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 지속되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어루러기는 곰팡이성 피부 질환으로 가슴, 등, 겨드랑이, 목, 그런 몸통 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색 비간지는 원형이나 타원형 모양의 얇은 각질이 얼굴이나 목에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백색 비강진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이 백반증의 치명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 치료에 적극적인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백반증의 경과는 환자마다 다 다르고 불행히도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색소가 소실되는 시기와 그 소실이 멈추는 시기가 끊임없이 반복하기도 하고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백반증의 치료의 목적은
탈색반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탈색반에는 색소 침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광화학요법, 스테로이드 치료, 외과적 치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거나 증상 부위가 좁을 때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바르거나 증상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 부위가 넓을 때는 전신 광치료를 하고 최근에는 단파장 자외선 B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며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위의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증상 부위만을 치료하는 표적 광치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된 부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흡입수포술, 세포 이식술 등 외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색소 주입술이 도입돼서 어떤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는 손등이나 손가락 같은 특정 부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 색소 주입술은 백방증 병변에 피부색과 비슷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고 두세 번의 시술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피부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만약 병변이 주위로 퍼지는 경우에는 추가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정상 피부는 이 일광 화상이 잘 일어나질 않는데 백반증 피부는 일광 화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상적인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서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유해한 자외선이 인체 내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서 인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햇빛에 의해 피부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렇게 멜라닌 세포가 만든 멜라닌을 피부 위쪽으로 올려보내어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얗게 변한 백반증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방어 능력이 없어서 정상 피부에 비해 일광화상을 쉽게 입을 수밖에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백반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표피 멜라닌 세포가 파괴될 때 다양한 활성산소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존 치료에 항산화제 복용을 하면 치료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백반증의 경우에는 치료와 더불어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녹차 추출물이나 비타민 C, E 등의 제품, 각종 항산화제의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진 여러 음식물들, 예를 들면 석류, 생강, 붉은 사탕무, 케일, 후추, 포도, 매실, 오렌지, 레몬, 자몽, 파인애플, 딸기, 호두, 해바라기씨, 들기름, 참기름, 검은쌀과 같은 이러한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반증 환자가 평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멜라닌 색소를 지니지 못한 각질층은 태양광선에 화상을 입기 쉽고 각질층을 그대로 투과한 자외선 파장이 멜라닌 세포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반증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만약 피부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차단제 사용이 힘들다면 의복이나 양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백반증 환자는 자주 상처를 입는 부위에 백반증이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나 외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